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칼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에 관하여 그랜츠 지투아찌오넨이라고 하는 요 개념에 천착하여 예도가 단편 강좌 한 편을 열겠습니다. 야스퍼스에 대한 강의는 처음인데요. 야스퍼스는 1883년도에 독일의 작은 마을 도시인 올덴부르크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1969년도에 스위스 바젤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1, 2차 세계대전에 또 영향이 있는 거야. 이 나치 때문에 이 철학의 대가들이 참 순환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요. 야스퍼스는 끝까지 나치에게 동조하지 않은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죠? 그 이유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아내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교수직까지 박탈당해요. 하이델베르그의 철학 교수직을 박탈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끝까지 지켜내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48년도에 바젤의 대학교의 교수로 있다가 61년도에 은퇴하고 69년도에 스위스 바젤에서 또 삶을 마감하는데요. 아주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1, 2차 특히 2차 세계대전이 참 많은 아픔을 준 그런 사건이야,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야스퍼스는 끝까지 나치에게 동조하지 않았고, 이러한 아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죠? 그러한 어떤 그 실존적 상황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는 사실 처음에는 법학을 공부했어. 그죠? 하이델베르그와 또 민셴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의학을 또 공부해. 이건데 이제 하이델베르그에서 계속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해. göttingen으로 옮겨가면서 메디cin을 공부하다가 심리학에 빠지게 돼요. 당연하죠. 심리학은 의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13년도에는 알거마이너 부시효 파톨로기라고 하는 정신병리학 총론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1910년대부터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조교로 활동해. 근데 이게 조교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빌리타지온을 하든 어떻든 간에 공인된 자라야만이 대학에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대에 심리학 교수가 돼요. 심리학 교수가 된다고. 그러면서 철학으로 전향을 하게 돼. 그러면서 20년대에 하이델베르그의 철학 교수가 돼. 그러다가 20년대 말에 이제 한나 아렌트가 거기에서 지도를 받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아내가 유대인이니까, 그죠? 네가 교수직을 박탈당하든 아내와 이혼을 하든 해라. 그런데 아내를 지킵니다. 멋진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제 그의 실존 철학과 관련하여 그게 심리학에서 심리학에서 철학으로 옮겨가는 첫 번째 작품이 1919년에 나온 세계관의 심리학이야. 이거는 심리학의 정신의 유형과 그 다음에 실존 철학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스퍼스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전공을 이렇게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이데거와 공유되는 그러한 개념들이 막 나타나. 그러니까 세계관의 심리학, 푸시올로기 데얼 벨트 안 샤우응엔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계 상황, 그랜츠 지투아찌오넨이란 개념이 나타나요. 그런데 완전한 실존 철학으로 돌아선 작품이
32년도, 31년도에 나오는데 31년도에 나오는 거는 아주 작은 작품이야. 이거는 시대의 정신적 시대의 상황이라고 하는, 그죠? 그런 정신적 상황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그게 뭔가 하면 Die geistige Situation der Zeit라고 하는 이 작품이 나오면서 32년도에 대작이 나와요. 그게 필로소피라고 하는 세 권의 책이야.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제1권 필로소피가 제목이 벨트 오리엔티룽이야. 이게 야스퍼스 개념이에요, 이게. 응? 이게 이제는 일반적 용어가 돼버렸어. 두 번째 소제목이 필로소피의 제2권의 소제목이 엑시스텐츠 에어헬룽이야. 그러니까 에어헬룽은 밝히다, 해명하다 이런 뜻이야. 실존의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고, 세 번째가 메타피직이에요. 형이상학이에요. 그게 야스퍼스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스퍼스의 신비주의와 무한자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실존의 한계 상황을 넘어서 어떤 신과 같은 어떤 초월자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학적으로 보면은 쉬프로 레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형이상학은 이런 실존적 한계 상황을 넘어서서 초월적 신에게로 나아가는 미스티치스무스라고 하는 신비주의로 나가요. 이게 이제 완전 다른 거야. 이 키에르케고르도 신앙을 못 버리잖아. 야스퍼스도 똑같아, 여러분. 그런 특징이 이제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세계관의 심리학을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여기에서 그의 철학에 많은 부분이 나와. 특히 정신의 삶, Das Leben der Geister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한나 아렌트한테로 곧바로 가버려요. 심지어는 한나 아렌트의 말기 작품인 정신의 삶이라는 작품이 있어. The Life of, 그녀는 영어와 독일어로 같이 내잖아, 그죠? The Life of Mind. 그게 마음의 삶, 정신의 삶. 독일어로는 Vom Leben des Geistes, 정신의 삶으로 출간했는데, 이 개념이 야스퍼스한테서 온 거예요. 이게 세계관의 심리학에 나오는 개념이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예도가 쉽게 풀어내겠습니다. 그게 주체가 있죠. 주체는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맞죠?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객체는 뭐야? 세계야. 그런데 이 세계관은 주체와 객체에 대한 그 두 가지를 결합한 게 세계관이야. 그러니까 주체는 세계를 경험하는 거고, 이때 경험할 때 세계에 대한 상이 나타나. 이걸 독일어로 벨트 빌더리라 그래.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상은 세계 경험의 총체성이야. 그러니까 세계상은 인간의 주체의 경험에 밖에 있지만은 주체와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거야. 그죠? 이때의 세계관이 나타나. 그런데 이 세계관은 인간의 어떤 정신의 삶의 유형을 결정하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심리학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관을 근거로 하여 인간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태도가 갈라지게 돼. 이걸 태도를 아인슈텔룽엔이라 그러는데, 아인슈텔룽이에요. 복수가 n이니까. 이 태도는 바로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 대한 어떤 행동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 태도가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세계에 대한 상이 있는 거야. 그죠? 벨트 빌더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태도에 따라서 인간은 세 가지로 갈라져. 그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가 니체와 같이 회의주의와 허무주의로 가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과학적 합리주의에 대한 태도로 빠져버려. 세 번째가 신비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무한자에게로 나아가는 태도인데, 이게 이제 야스퍼스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는 태도인 거야. 그는 특히, 그죠? 특히 하이데거와 후설의 영향도 있지만은 특히 니체와 키에르케고르를 좋아했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 실존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갖고 있었던 거야. 이 실존 철학의 핵심이 뭐야? 부조리예요. 그러니까 합리성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작품들 곳곳에서 실증주의를 비판합니다. 과학적 실증주의와 합리주의와 이성의 합리성을 비판해버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의 유형이 나타나는데, 이 세계관을 근거로 하여 정신의 유형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죠? 근데 이때에 인간은 실존적 한계 상황을 만나게 돼. 세계상에 대한 어떤 경험을 통하여, 그죠? 주체와 객체의 어떤 종합을 통하여 드러나는 정신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 정신의 삶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허무주의, 어떤 사람은 과학적 합리주의,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나가는 거야. 그죠? 이런 유형들에 따라서 이 세계에 대한 태도가 갈라지는 거야. 이런 정도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세계관의 심리학이에요. 이게 이제 철학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대작인 실존, 엑시스텐츠 필로소피를 대변하는 세 권의 위대한 작품, 32년도에 나온 이 작품에서는 물론 그 당시에 나타난 과학기술의 만능주의와 그 다음에 거기에 빠져있는 대중문화와 그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어떤 전쟁 상황의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 이런 것들이 그의 실존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죠? 그런데 철학 1권에서 벨트 오리엔티룽을 이야기해. 이 세계의 방향 잡음이란 뜻이야, 이거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1권에서 주로 다루는 게 이런 거예요. 종래의 과학과 철학은 인간의 현존재, 이 현존재가 나와. 이 하이데거와 이 어떤 교류가 있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인간 현존재의 실존적 상황을 무시하고 세계에 대한 조감도를 그리는 그런 걸로만 갖고는 이 세계에 대한 총체적 어떤 그러한 상을 제대로, 세계관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자기의 논지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현존재에 대한 실존을 포함하지 않는, 이거를 뺀 어떤 예를 들면 칸트의 뉴턴의 세계관을 우리가 봅시다, 그죠? 이거는 인간 현존재가 빠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종래의 철학은 이런 인간의 실존의 부조리함, 합리주의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 실존의 부조리한 모순을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세계를 다시 정립하는 게 1권이에요. 근데 2권은 자기 의식을 통하여, 여기 이제 후설이 나타나, 후설의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이데거 영향도 있어. 자기 의식에 내적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면 1권은 세계의 객관적 세계를 분석하는 거고, 2권은 자기 의식에 인간의 어떤 그러한 개인의 실존으로
실존 분석으로 돌아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계 상황이 나타나. 이제 한계 상황을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은 뭐야? 시츄에이션은 뭐야? 영어의 시츄에이션이죠, 그죠? 시츄에이션이 뭐야? 시츄에이션이 뭐야, 여러분? 상황은 변하는 거야, 그죠?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야. 인간의 실존은 계속 정진하는 거야. 이 변화와 더불어서,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이데거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태어나는 거 있죠. 죽는 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합리성 갖고 설명이 안 돼. 실존주의 갖고 설명이 안 돼. 과학은 이걸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죽는 거. 나의 상황이 변화되지만은 미리 결정되어 있는 두 가지는 내가 죽는다는 거, 내가 태어난다는 거. 그래서 내가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서 떨어져서 거기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숙명적인 시츄에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결정을 통하여 실존적 결단을 통하여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서 만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인간은 프라이하이트, 자유라고, 실존적 자유라고 하는 이런 자유로운 결단 때문에 이 상황도 변하지만은 자기 그 실존은 언제나 가능태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완전 하이데거예요. 하이데거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랜트 시츄에이션은 뭐예요? 탄생과 죽음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그것만 한계 상황이에요. 아니. 이게 이제 키에르케고로 니체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병, 여러분들 절망, 사랑의 아픔, 이 모든 것은 내가 실존적 자유의 결단을 통하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런 게 얼마나 많아. 이게 이제 야스퍼스가, 이게 그리스도교, 종교가 그리스도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 키에르케고르도 그렇죠. 죄책에 대한 죄책감, 슐트 프라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 그죠? 이런 것들. 절망하는 거. 질병, 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죽을 병에 걸리는 거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랑에 대한 질문도 그래.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또, 실존에 모순되는 그러한 부조리한 상황이 얼마나 많느냐고.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한계 상황인 거야. 죽음은 나를 기다리고,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야. 부잣집에 태어나고 나거나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는 거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거야. 내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문화를 접하면서 사느냐, 내가 어느 가족의 집단에 속해서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내느냐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조금씩 이러한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죠. 그러나 이 한계 상황은 바꿀 수 없는 거야. 그죠? 바꿀 수 없는 거야. 누구든지 이 실존의 부조리로부터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이데거한테서 뭐야? 베핀틀리카이트와 게보르펜하이트, 그죠? 예도의 구독자님들은 다 알 거야. 도사가 됐을 거야,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한계 상황은 내던져져 있어.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거는
응? 이거는 현존자의 역사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사성과 나의 역사성은 다르죠. 여러분들의 고향과 예도의 고향은 달라. 동일한 고향이라도 다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 이런 실존의 고유성은 그죠. 아이겐틀 이카이트는 어느 누구도 지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운명적인 숙명적인 역사성에 내던져져 있는 거야. 누구든지. 거기에서 우리는 또한 한계 상황을 끊임없이 경험해.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앙스트 불안의 개념하고 유사한데요. 이게 이제 하이데거랑 똑같아. 이게 이 한계 상황이 오면 인간은 절망하는 자도 있지만 인간은 비약할 수 있어. 슈프룽할 수 있어. 이거 이제 키에르케고로부터 온 거야. 하이데거도 키에르케고로의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실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고유한 가능성의 기회인 거야. 겔레겐하이트라 그래. 이 고유한 가능성의 기회가 한계 상황.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가 나의 결단을 통하여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러한 실존적 한계 상황이 나를 괴롭혀. 키에르케고르한테서는 사랑의 아픔일 수도 있고 그 아픔을 통하여 절망하는 그러한 죽음에 이르는 병을 경험한 거잖아. 그죠? 그것만 경험했겠어. 여러분들의 한계 상황은 뭐? 이건 바꿀 수가 없네. 나의 이 한계 상황에 인식한 자는 나는 그 바위 덩어리 앞에 하나의 손뭉치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약한 인간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이때에 그는 이걸 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이거를 넘을 수 있는, 이미 이거를 깨달았을 때, 이 한계 상황을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지만 그건 늦은 게 아닌 거야. 그 깨닫는 순간이 가장 빠른 거야. 이것도 하이데거랑 야스퍼스랑 일치하고. 이게 이제 고유한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숙명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LF는 열려지는 그러한 이상한 상황에 반전이 일어난다라.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죠. 근데 야스퍼스는 종교로 가. 이게 저는 뭐 이거 인정해요. 그게 불교가 되었든 그리스도교가 되었든 뭐 또 다른 종교가 되었든 이거는 니체와 같이 초인으로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니체는 허무주의자가 아니야.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위벌 윈덴하는 걸로 위벌 맨시를 창조해낸 거야. 그죠? 그는 극단적 허무주의자가 아니에요. 이걸 물론 그는 긍정적 허무주의, 포지티브 리힐리스무스라 그러는데, 그런 방식으로 극복하는 자고, 이런 것들을 합리주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자가 있고, 그죠? 학문성에 빠졌어요. 근데 이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이런 거. 아니면 신비주의로 나가는 자가 있고. 이 하이데거도 거기서 물을 이야기하지만요, 양심의 소리, 여러분, 이거 아주 종교적인 거예요. 침묵하면서 그 침묵 속에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잡담 속에 빠져있는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슈바이겐 속에서 말하는 양심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데거한테. 이게 초기 하이데거야. 후기 하이데거는 훨씬 더 종교적이야, 여러분.
그 야스퍼스는 자기가 실존주의자라는 거를 실업라고 자기 철학이 실존 철학이다라고 불리는 걸 하이데거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르트르 보고 니 나를 오해했다. 내가 무슨 실존 철학자냐. 네가 존재와 시간 앞쪽만 읽어봐라. 얘도가 다 해놨어. 제일 어려운 부분이 1페이지부터 원서 페이지입니다. 저 번역서 페이지 몰라요. 1페이지부터 40몇 페이지까지 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이데거는 서양 형이상학에 대한 문제점을 폴한덴하이트, 눈앞에 있음의 개념을 끌어내면서 서구 형이상학의 한계를 뒤집은 그런 총체적 철학이지 내가 무슨 실존 철학이냐는 거야. 근데 야스퍼스는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 나는 실존 철학자다 이래요. 이제 하이데거랑 다른 게 너무 많아. 그 공유한 게 너무 많아. 응? 그게 한계 상황을 만나면 하이데거는 불안을 통하여, 불안은 근본 처지성이잖아. 그죠? 그룬트 베핀틀리카이트잖아. 이 근본 처지성이 지금까지의 세계를 무화시켜버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서 이제 이 세계가 다른 세계로 열려지는 거잖아. 그죠? 열려지고 죽음과 만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한계, 야스퍼스한테서의 한계 상황은 이런 다양한 세계관의 태도를 보이는 이런 자들 중에서도 신비주의로 나간다. 그게 뭔가 하면은, 종교 경전의 기호들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응? 그래서 세 번째가 먼저 형이상학인 거예요. 철학의. 그러니까 필로소피의 세 번째 주제가 메타피직이에요. 이게 종교적 형이상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의 일자로부터 어떤 초월적 향학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초월자와 실존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야, 제3권은. 근데 거기에서 이러한 서구 형이상학 전통에서의 일자 개념으로 뭔가를 이렇게 결합해, 이게 아니고, 이 초월자의 기호를 읽고 해석하는 게 바로 형이상학. 이거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 상황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위기를 통하여 초월자에게로 눈을 돌리는 방식으로 나간다. 신학에서는 이 인용하기가 좋죠, 그죠? 그런데 이 야스퍼스는 하이데거의 명성에 가려져 갖고,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도 찬밥 신세고, 사실, 이 하이데거 때문에 보면은 많이, 퇴색된 게 있어.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 한계 상황은 하이데거한테서는 뭐예요? 내던져져 있음과 그룬트 베핀틀리카이트, 근본 처지성인 앙스트, 불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독특하게도 키에르케고르와 삼박자의 어떤 관계성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철학 소를 완벽하게 꿰뚫을 수 있는 거예요. 예도TV의 구독자님들은 잘 알겠죠, 그죠? 지금까지 해온 게 그런 거니까. 그런데 여기엔 또 니체가 있어요. 이 니체만큼 인간의 영혼을 해부한 자가 없는 거야. 예도가 지금도 1차 강좌 자료를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니체에 대한 책을 따로 썼어. 니체 운트 다스 크리스텐툼, 니체와 그리스도교라는 이 작품. 그래서
니체와 그리스도교에 대한 관계를 아주 탁월하게 분석했어. 예도가 곳곳에서 강의를 한 번씩 하기는 했어. 언제 이걸 따로 강의할 거예요. 재미있죠. 철학 읽고 싶죠. 엄청 재미있어. 응? 그래서 철학의 3권은 종교의 기호들을 쉬프로, 기호들을 레전, 해석하는 거야. 읽고 해석하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실존의 한계 상황을 지향시키는 거야. 넘어서는 거야. 이게 이제 해결의 변증법 같아. 1권은 뭐야? 기존에 있었던 어떤 철학과 과학의 세계관은 한계가 있다. 거기에서 인간 현존자의 실존을 포함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 대한 조감도는 의미가 없다. 그런 기획, 엔트월프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세계 정립을 다시 제시하잖아. 첫 번째, 반이 뭐야? 인간 실존에 대한 깊은 분석. 이게 끝나고 이 두 가지의 결합을 통하여 뭐야? 객체와 주체의 결합을 통하여 뭘로 나가? 이걸 뛰어넘는 걸로 나가는 거야. 마치 그죠? 이건 예도 해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 전 독일에서 이걸 읽었습니다. 헌책방에서 이 책을 얼마에 구했는지 알아요. 라이프치히가 특히 헌책방이 많은데 거기서 이 책을 15유로에 샀어. 그게 한 권에 5유로 주고 샀다고. 그것도 뭐야? 두꺼운 거죠. 양장본으로 된 거를 5유로에 팔더라고. 그래서 실존을 해명한다는 거, 이 권의 주제가 엑시스텐츠 에어헬룽인데 실존을 해명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변화되어 가는 이 상황, 이 실존의 상황은 우리의 자유와 결단을 통하여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해명되지 않는 변화하는 상황인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상황은 한계 상황을 갖고 있는 거야.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뭔가가 해명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을 내가 짊어지고 거기에서 그 역사성을 통하여 그죠? 새롭게 열려지는 그 상황을 자유로운 결단을 통하여 거기에 맞추어서 삶을 영위해가는 이러한 되어가는 존재. 이 하이데거랑 너무 유사한 게 많아갖고 그죠? 근데 차이가 조금 있죠, 그죠? 그런 거. 그래서 뭐요? 야스퍼스한테서도 실제는 완벽하게 뭐야?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리도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이데거 이후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니체 이후. 그리고 철학에선 하이데거 이후. 니체는 약간 좀 독일에서 변방에 있어. 그게 예도의 선생인 안드레아스 우얼스 존머라는 우리 선생님이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정교수가 된 거는요. 대학교에서 니체 전공자로서 교수가 된 거는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 지금도 헤겔, 칸트 이러고 있어. 후설, 하이데거는 약간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만 주로 많이 하는. 아마 나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겠죠, 그죠? 할 말이 많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의 한계 상황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정신의 삶은 뭐예요? 어떤 유형에 속해 있어? 상황을 만났을 때 극단적 허무주의로 빠지고 회의주의로 빠지면서 삶을 부정하면서 사는 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요. 신비주의로 간다는 거는
이게 뭔가 사람들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게요. 이게 이제 오늘날 이게 하도 이게 이 뭐야 개신교 성직자들하고 이 개판을 치는 바람에 종교가 다 막 이 사람들한테 뭐야 어떻게 인식돼 있어? 그냥 막 싸잡아 갖고 막 이게 부정적인 인상이. 그런데 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종교는 그죠. 우리 인간에게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주는 거야, 여러분. 응? 종교는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종교의 삶, 이게 종교라는 개념도 이게 또 웃기는 거기는 하지만 별 수 없잖아. 렐리기온이라고 하는 그걸로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야. 그 진리에 접하는 그런 거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야스퍼스는 그죠. 이러한 한계 상황을 도약하는 것에 있어서 종교의 경전의 기호와 이 자연 세계의 그런 기호들이 아주 중요한 초월자를 만날 수 있는, 인간 실존과 초월자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걸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스퍼스가 뚫리죠. 책 좀 읽으셔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시간이 또 다 갔네. 강좌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